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생방송 번호 718-762-9300 혹은 카톡 아이디 FM877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이제 하나씩 또 드려봐야 되겠네요. 예. 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후진을 하고 있다가 들이받는 경우. 그런 경우 많잖아요. 후진을 하다가 네네. 주차장에서 이렇게 네. 나오다가 파킹 스페이스에서 나오다가 네네. 그렇죠. 저도 그렇죠. 한 2년 전에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네. 쇼핑센터에 갔는데 이렇게 그 후진을 하는데 저도 네. 그때 잠깐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네. 제 차는 뒤에 카메라도 있는데 네. 카메라도 있고 다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데 그냥 뒤에서 후진하다가 네. 뒤에 서 있는 차를 그냥 받았어요. 아. 뒤에 이제 그 차가 쫙 이렇게 밀려 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그 차도 이렇게 정차돼 있는 상태에서 네.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네. 그 뒷차를 좀 들이받았죠. 예. 들이받았는데 뭐 큰 데미지는 없었는데 네. 그래도 뭐 그쪽에서 클레임 들어오니까 뭐 다 아. 물어줬죠. 네. 아니 저도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가까이 가고 있는데 후진을 확 하시더라고요. 예. 다행히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천만다행이죠. 예. 네. 근데 요렇게 갑자기 확 튀어나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쇼핑센터나 네. 그런 파킹랏에서는 항상 그 마음가짐을 네. 차가 튀어나올 수 있다. 네. 파킹된 차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천천히 이렇게 네. 서행을 하셔야죠. 네. 이런 경우에는 후진을 갑자기 한 차가 잘못이잖아요. 과실이 더 큽니다. 네. 네네, 과실이. 근데 이제 네.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후진을 천천히 하고 있었어요. 차가 분명히 없었어요. 근데 뒤에서 너무나 무리하게 빨리 달려오다가 차를 들이받은 거죠. 그럼 후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후진을 해서 우리가 후진을 해서 네. 차를 완전히 뺀 상태입니까? 아니면 거의 완전히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네. 갑자기 차가 휙 달려와서 네. 우리 차는 어디에 받친 거죠? 한 뒷좌석 문짝쯤에 받쳤다고 한번 해볼까요? 뒷좌석 문짝이요? 네. 뒷좌석 문짝. 그것도 조금 제 생각에는 불리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예 그 차를 네. 후진을 해서 네. 이제 다 빼고 이제 그 도로에 네. 그 주행 도로에서 이렇게 가다가 아니면 네. 거기서 멈춰 있는데 뒤에 와서 이제 저희 차 뒷범퍼를 네. 쳤다. 네. 예, 그거는 아마 저희가 싸워서 그 상대방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빼다가 우리 그 측면에 네. 그 사이드에 데미지가 있었으면은 네. 그거는 저희가 조금 불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문제는 네. 그 상대방이 그 과속으로 달려왔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네네. 네, 우리가 무슨 레이더건이 있어서 뭐 15마일 존에 그 차가 뭐 3, 40마일로 달려왔다. 네.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네. 그렇게 사고가 나면은 상대방은 아마 자기가 그냥 뭐 정상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네. 후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네네. 우리가 불리하죠. 아. unless 하지만 우리가 뭐 목격자가 있었다든가 네. 그 뭐 비디오 카메라에 이제 그 차가 이렇게 과속으로 달려오는 게 담겼다든가 네네. 그런 그 상대방 주장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네. 증거가 있으면은 또 모르지만 네네. 그런 게 없이 우리는 뭐 후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우리를 쳤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좀 불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디를 네. 또 받쳤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과실을 좀 몇 %씩 할 수가 있군요. 따져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네. 아니 요런 분들 요즘에 많으시더라고요. 후진을 하고 있는데 들이받았다. 후진을 하다가 받았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50대 50이냐 아니면은 받은 차가 잘못이냐 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들이받은 차한테 조금 더 과실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디를 부딪혔느냐에 따라서 과실을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샌드위치 사고라고 하잖아요. 중간에 껴서 사고가 난 경우. 뒤에서 받쳤는데 내가 그 충격으로 압차를 받았을 경우. 우리가 네. 압차를 받았을 경우. 네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차는 사실 내 차는 좀 억울하잖아요. 가만히 억울하죠.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 그렇죠. 앞차를 밀려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차가 내 차와 내 뒷차를 소송을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거 궁금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샌드위치 차량, 네. 중간 차량인데 뒤에서 받쳐서 이제 밀려서 앞차를 네. 들이받은 사고. 네. 이런 사고는 이제 그 앞차는 네. 첫 번째 차는 그 뒤에 네. 차량 우리 차를 네. 포함해서 우리 차 뒤에 있는 차량 2대를 다 소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소송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물론 앞차는 뭐 소송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뭐 소송을 하면은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디스커버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진실을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교통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네. 네. 이제 만약 그 사람이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뒤에서 받쳤는데 차량이 2대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저기 앞에 이제 그 받친 차량이 충격을 몇 번 느꼈냐에 따라서 예, 그게 중요합니다. 네. 충격을 몇 번 느꼈냐에 따라서 가운데 차량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맨 앞 차량이 자기는 분명히 충격을 2번 느꼈다. 네. 아니면 1번 느꼈다. 네. 예, 1번 느낀 거는 이제 그 제 마지막 차, 네. 3번째 차량이 가운데 차량을 받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맨 앞차 이제 그 탑승자분들이 네. 그 중요한 건 충격을 1번 느꼈는지 2번 느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격을 2번 느꼈으면은 네. 이제 어떤 사고냐면 그 2번째 차량, 네. 샌드위치 차량이 이제 그 맨 앞차를 들이받고 네. 그 다음에 또 뒤에서 그 3번째 차량이 그 가운데 차량, 샌드위치 차량을 네. 또 한 번 그 저 뒤에 이렇게 때려서 네. 또 밀려서 또 앞차를 들이받는 게 이제 충격이 2번 네네. 가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충격을 그렇게 2번 느꼈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은 그 뒤에 차량 2대를 다 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충격을 1번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 가운데 차량, 그 2번째 차량, 샌드위치 차량은 그 멈췄어요. 네. 앞에 차량을 첫 차량을 앞 차량을 들이받지 않고 이제 멈춘 상태에서 뒤에서 3번째 차량이 받쳐서 3번째 차량이 이제 받쳐서 밀려서 이제 앞차를 첫 번째 맨 앞차를 들이받는 차량이 이제 충격을 1번 느끼는 거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중간 차량은 빠지게 됩니다. 네. 과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그 3번째 차량, 네. 그 맨 마지막 차량 그 사고 원인 제공을 한 차량, 네. 원인 제공을 한 차량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 차량만 이제 수를 해서 한 대가 되겠죠. 네. 그 차만 이제 수를 해서 이제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네. 이제 그 앞에 차량이 뭐 본인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멈춰서 네. 앞에 차량은 들이받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본인도 피해자다. 네. 뒤에서 받쳐서 받았다. 뒤에서 받쳐서 이제 밀려서 앞에 차를 받았기 때문에 네. 본인은 과실도 없고 책임도 없고 오히려 본인도 피해자라고 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또 앞에 차가 이제 본인은 또 자기네들은 충격을 2번 느꼈다고 이렇게 주장을 네. 하면은 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뒤에 그 우리 차를 포함해서 그 양쪽 두 차량을 다 소송을 할 겁니다. 네. 네. 아, 그렇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럼 중원에 계신 분은 뒤에 차를 소송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할 수 네. 있죠. 네. 예, 중간 차량 우리도 네. 그 마지막 뒤에 3번째 차량을 소송을 해서
이제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껴 있거나 아니면 맨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이렇게 3중, 4중 추돌 사고에 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 맨 앞에 차량일 경우는 내가 충격을 몇 번 받았는지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렇게 그 차가 이제 여러 대가 이제 인볼브 되면은 네. 그 모든 그 사고 당하신 분들이 그 보험금을 갖고 나눠야 돼요. 네. 나눠야 되니까 여기에서도 문제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 차량, 네, 앞에 차량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운전자뿐 아니라 이제 네네. 승객이 뭐 한 서너 명 네. 탑승하셨고 또 이제 그 중간 가운데 차량에 또 사람들이 또 많이 타 있으면은 네. 이제 그 마지막 차, 우리 저기 그 첫 번째 차량은 그래도 조금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바로 뒤에 차, 두 번째 차량, 세 번째 차량을 수를 해서 네. 그쪽 보험금을 합쳐서 이제 그 나눠서 이제 그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두 번째 차량에 있으신 분들은 그 수할 대상이 마지막 차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다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친 경우에는 그 마지막 차량에 이제 보험이 좀 넉넉하면 또 문제가 없는데 그게 그냥 뭐 미니멈 네. 그 뉴욕주는 그 상해 피해 보상 미니멈 가입 액수가 1인당 25,000불입니다. 네. 한 사고당 5만 불. 네. 이렇게 미니멈만 가입돼 있으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8분이 사고를 당하셨다. 네. 맨 첫 자에 4사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에 4사람.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세 번째 차량은 그 사고 원인 제공을 한 차량이 아닙니까? 네네. 그 차는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그 앞에 차를 들이받았으니까 네. 들이받아서 또 이제 뭐 밀려서 이제 또 앞에 차를 들이받았으니까 이 세 번째 차량 운전자는 가해자예요. 사고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인데 문제는 그 차에 탑승자가 있으면은 네. 승객이 있으면은 이 승객이 자기가 탑승한 자동차 운전자 보험사를 또 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네. 마지막 차에 이제 그 또 뭐 한 4분이 타고 계셨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그 운전자를 빼면은 3분인데 그렇죠. 3분이 운전자 그 탑승한 자동차 원인 제공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를 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맨 앞에 자동차 첫 번째 자동차 안에 4분, 네. 두 번째 차량에 4분, 그 다음에 그 운전자 그 세 번째 차량 그 네. 사고 원인 제공을 한 차량 운전자는 수할 대상이 없어요. 본인이 네. 과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필요하면은 뭐 치료는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노폴트로 치료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피해 보상은 전혀 못 받습니다. 근데 그 차에 탑승하셨던 그 승객들은 네. 3분이서 또 이 차를 또 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운전자를. 네. 그러면 8명 플러스 3명이면 11명이 네. 이 사람을 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5만 불. 네. 그럼 뭐 보험이 5만 불이라고 그러면 한 사고당 5만 불이면 5만 불을 갖고 11명이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이고. 황당한 경우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것도 뭐 예외 조항이 있는데 뭐 그 세 번째 사고를 일으킨 원인 제공을 한 자동차 탑승자 분의 그 뭐 부인이 탔다든가 운전자 부인, 운전자 남편이 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승객은 자기 부부끼리는 수를 못 해요. 네. 부부끼리는 수를 못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빠질 수도 있어요. 네. 한 사람은 빠질 수가 있는데 뭐 자녀가 탔다든가, 응? 아니면 뭐 조카, 친구, 다른 승객이 나머지 2사람은 뭐 부부가 뭐 와이프가 두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한 사람만 그게 예외 조항에 이제 빠질 수 있고 뭐 자식이라든가 자식도 수를 할 수 있거든요. 부모를 네 아니면 뭐 조카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친구가 그 원인 제공 사고를 일으킨 차에 탑승을 했다가 다쳤으면
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차량 최대 11명까지도 4인승 기준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고 원인 제공을 한 그 마지막 차량 탑승자분도 이제 부부가 아닌 이상 뭐 자녀, 뭐 부모, 친구 그 탑승하셨던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그러니까 뭐 말하면 이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제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 사고 원인 제공을 한 차량 보험 가입 액수가 낮으면은 그냥 기본 1인당 25,000불, 한 사고당 5만 불이 있으면은 그 이제 뭐 그 11분 중에서 뭐 한 분은 이제 부부라고 치면 한 분만 빼면은 10분, 10명이서 이제 그 소송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5만 불을 갖고 이제 그걸 쪼개야 됩니다. 나눠야 되는데 그 5만 불 중에서도 제일 많이 다친 사람 만약에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10명 중에 뭐 진짜 뭐 골절이 있으시다는 분, 응? 뼈가 부러져서 이제 뭐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분, 그런 분은 또 거기서 5만 불 안에서도 1인당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000불이에요. 그러면은 그 10명 중에서 제일 많이 다친 분, 골절 있으시고 수술을 받으신 분이 25,000불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5,000불을 갖고 나머지 9명이 그걸 쪼개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어떤 분들은 진짜 그 뭐 2,000불, 3,000불 밖에 보상을 많이 못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거기서 진짜 뭐 2,000불, 3,000불 받아서 변호사비 3분의 1 빼고 하면은 뭐 진짜 1,500불, 2,000불 밖에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보험 상품을 가입하실 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그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그 UMSUM이라는 상품인데요. UMSUM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어떤 때 적용이 되냐 하면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 가입 액수가 적어요. 그럴 때 이제 그쪽에서 맥시멈 다 받고 예를 들어서 뭐 쪼갰는데 3,000불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상대방으로부터 3,000불 보상을 받고 본인 UMSUM이 1인당 10만 불까지 가입이 돼 있으셨으면 10만 불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3,000불을 뺍니다. 그러면 자차 보험으로 97,000불을 또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이게 어떤 때 적용되냐면 이렇게 그냥 사고는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 가입 액수가 그냥 미니멈 적을 때 적용이 되고 아니면 또 뺑소니 차, 뺑소니 차량에 이제 그 또 적용이 되고 뺑소니 차량은 본인이 1인당 10만 그 UMSUM을 1인당 10만 불 들으셨으면 10만 불 그냥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걸 100% 뺑소니에 한해서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또 무보험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다. 그런 차량도 많습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사고가 나셨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보험이 그 만기가 지났는데도 갱신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보험이 없어요. 보험이 없는 차량 이런 경우에는 그 UMSUM으로 뭐 그거를 그 한도를 그것도 뭐 다양하게 이제 그 사실 수가 있는데 아무리 못해도 10만 불, 한 1인당 10만 불, 한 사고당 30만 불 정도를 가입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조금 이렇게 높이신다든가 그 액수를 그렇게 뭐 보험료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이거는 그냥 뭐 한 달에 뭐 10불 미만 아니면 뭐 15불, 20불 정도만 추가로 내셔도 이거를 한도를 높이실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보험 가입 계약서 좀 잘 살펴보셔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굉장히 이거 갖고 좀 사고 당하신 분들이 뭐 뺑소니도 마찬가지고 무보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 보험 액수 까봤는데 알아봤는데 진짜 뭐 미니멈인데 본인은 굉장히 많이 다치셨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진짜 그 혜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요거 이 보험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니멈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아요. 이렇게 네. 방송에서 보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데도 음. 네. 요렇게 만약에 샌드위치 사고가 나거나 뭐 3중 추돌 사고가 났을 때를 뭐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그쵸. 요런 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고도 남았을 것 같죠? 네. 아니 제가 이제 이 정준호 변호사님이 속한 나폴리 스콜릭 로펌 초대형 로펌이다 얘기를 드렸는데 네. 지난번 방송 때 그 세기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좀 소식이 하나 더 있다고. 네, 요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네. 예, 그 방송으로도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그 미국 전국에서 지금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오피오이드라는 네, 그 네. 마약 성분 진통제가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전역에서 그 마약 성분 진통제 남용으로 인해서 네. 지금 한 5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아우, 많은 숫자예요. 50만 네. 명이 사망을 하고 사망을 하셨고,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네. 일단 그 마약 진통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이제 그 복용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끊기면은 이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네. 그래갖고 더 나쁜 마약으로 이렇게 갈아타시게 됩니다. 네네네. 뭐 이렇게 코케인이라든가 굉장히 네. 굉장히 안 좋은 네. 마약으로 더 강력한 더 나쁜 마약으로 이제 갈아타서 네. 거의 뭐 폐인이 되세요. 아.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혼당하고 직장을 잃고 그 노숙자가 되고 홈리스가 되고 약을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절도를 하고 네네. 저기 물건을 훔치고, 그래갖고 지금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돼서 지금 지방 정부가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네. 지금 거의 파산 상태예요. 아하. 경찰도 굉장히 인력도 많이 뽑아서 이런 범죄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또 뭐 노숙자, 홈리스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갖고 지방 정부, 이런 카운티, 타운십 정부들이 그냥 다 거의 뭐 파산 일보 직전에 있는데, 네. 저희가 그래갖고 이제 저희 로펌이 네소 카운티, 네소 카운티, 서포 카운티를 가 저희 로펌에 이제 나폴리 스콜릭에 이제 의뢰를 해서, 네. 저희가 저희가 미국 전역에 네. 한 200개 타운십 카운티가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 카운티를 대변해서, 네소 카운티를 대변해서 요번 주부터 네. 롱아일랜드에서 네, 배심원 재판을 시작을 했어요. 네. 원래는 작년 3월 달에 이제 이 배심원 재판을 스케줄이 그렇게 나왔는데, 재판 날짜가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이게 1년 가까이 이제 미뤄진 거죠. 네. 미뤄졌는데, 저희가 네소 카운티를 변호를 해서 네. 저희가 제약회사, 제조사, 그다음에 유통 채널, 네. 뭐 대형 유통 채널이 되겠습니다. 뭐 월마트, CVS, 라이레드, 월그린, CBS 이런 유통 채널 14개 회사를 수를 해서 네.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주말에 네. 월요일 이제 재판 시작을 앞두고 이제 배심원을 다 뽑아서 이제 월요일 재판을 앞두고 주말에 J&J 존슨 앤 존슨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와서 네. 저희가 2억 6천만 불, 2억 와. 6천만 불에 네. $260 million 네. 2억 6천만 불에 이제 합의를 받습니다. 네네. 그럼 14개 회사 중에서 네. 존슨 앤 존슨을 합의를 받으니까 빠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네. 배심원을 이제 다 뽑아놓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 유통 채널, 네. 월마트, CBS, 월그린, 라이레이드에서 또 합의 제안이 들어와서 네. 합의를 했는데 합의 조건이
그 내용을 공개를 못하는 조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갖고 네. 이제 금액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네. 그 유통 채널이랑은 이제 합의를 봤고요. 네. 이제 나머지 네. 제조사들 음흠. 다른 유통 채널이랑 네. 이제 그 재판을 하는데 네. 이 재판은 한 4개월 할 것 같습니다. 아. 4개월 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 재판이 너무 지금 그 미국 전역에서 이제 한 3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배심원 재판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네. 뉴욕 네소 서프 카운티가 배심원 재판은 처음 재판이기 때문에 미국 전 그 방송 채널 그 네트워크 방송사들이 관심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갖고 이 재판도 그 네소 카운티 그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롱아일랜드에 있는 로스쿨 대강당에서 합니다. 아하. 450명 네, 들어가는 네. 지금 그 재판을 보는 그 인원이 그 현장에서 450명이 지금 재판을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인터넷으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고. 네.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왜 이제 그 저희가 그 제조사 네. 유통 채널을 수를 하게 됐냐 하면은 이 그 제조사 유통사들이 이 굉장히 그 오피오이드 마약 성분 진통제의 그 중독성,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너무 적극적으로 그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하. 예,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 그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컨트롤을 했었어야 하는데 네. 자기네들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그냥 뭐 일반 무슨 뭐 그냥 뭐 저기 뭐 그 옷 팔듯이 대형 그 컨설팅 회사를 고용을 해서 네. 이거를 마케팅을 그냥 극대화한 거예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네 네. 매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한 네. 사람이 진짜 먹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네. 중독이 돼서 완전 폐인이 되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사회에 진짜 그냥 민폐를 끼칠 수 있는 네, 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라스베가스에 저 파티를 열고 그냥 그 네. 세일스맨들을 초대를 해서 뭐 파티를 하고 거기서 하여튼 너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 거예요. 네. 이게 과실입니다. 네. 응? 그런 위험성을 알고 이거를 그냥 팔아먹은 거. 네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그래갖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세기의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게 그 배심원 판결이 나오고 네. 합의가 되면은 진짜 몇 빌리온 달러, 밀리언이 아닙니다. 네. 밀리언 달러, 100만 불이 아니라 억불, 그러니까 10억 불, 몇십억 불, 몇백억 불짜리 보상이 나올 겁니다. 아마 네, 몇 네. 빌리온 달러, 네.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온 달러 소송이에요. 네. 네. 아.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준비도 많이 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네. 재판이죠. 네. 뭐 어제도 뭐 뉴욕 타임스 기사, 뭐 월스트리트 저널, 무슨 블룸버그 네. 모든 뭐 언론 매체에서 이제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굉장히 지금 미국 전역에서 네. 이게 재판이 이제 어떻게 될지.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보상금을 받아서 지금 저희랑 같이 이제 소송을 준비하는 게 그 뉴욕 검찰총장 네. 라티샤 제임스도 저희랑 조인을 해서 뉴욕 검찰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응? 이 그 제조사. 네. 너무 이게 사회적인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렇죠. 응? 뉴욕주 네소 서프 카운티가 다 이제 저희랑 합류를 해서 지금 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또 이제 합의를 하는 제약사들도 있고, 네. 네. 앞으로 정말 그 귀추가 주목되네요. 어떻게 될지. 어마어마한 네. 큰 사건이죠. 네. 이 소식을 또 전해주세요. 어떻게 될지. 네네. 네. 여러 가지 그 나폴리 스콜 로펌이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네. 커다란 일들. 네. 굵직굵직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네. 좀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는 좀 이렇게 뭐 조그만 사고서부터 이제 큰 네. 사고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이제 보상을 받아들이는데요. 네. 예. 얼마 전에도 좀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저희 한인 분이신데 네. 저희 의뢰인 분이시죠.
예,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하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거의 뭐 한 600만 불 이상, 네. 600만 불 이상 이제 피해 보상을 받아들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인분들 제가 속해 있는 네. 나폴리 슈콜릭에 사건 의뢰하셔서 네. 진짜 뭐 100만 불 뭐 이상, 뭐 150만 불 뭐 굉장히 최근에 600만 불 이상 큰 보상을 받으신 한인분들 많습니다. 네. 네. 이 한인분들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도 좀 힘쓰시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저번에 그 벤크럼프 변호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런칭 파티를 하시면서 앞으로 네, 조금 네. 더 예. 이렇게 그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음.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또 많이 힘을 네. 또 실어주신다고. 예, 네. 벤 크럼프 변호사 여러분들 네. 다 아시죠? 그 조지 플로이드, 네. 조지 플로이드 변호하신 흑인 변호사님이시죠, 인권 네, 변호사님. 이랑 저희랑 이제 제휴를 해서 며칠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네. 벤 크럼프 변호사님 네, 네. 만나 뵀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그 펜실베니아에서도 네. 그 한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동양인인데 그 억울하게 이제 경찰관의 네. 그 폭행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 분을 동양인인데 흑인이 아니고 네. 동양인을 변호를 해서 네. 굉장히 그 큰 보상을 받아 주셨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흑인뿐만이 아니라 동양인들도 뭐 네. 이런 부당한 행위를 받으시는 분들은 네. 예, 연락을 주시면요. 네, 네. 예, 저희가 변호해드리고 최근 또 저희가 또 진행하시는 사건 중에 또 이 벤크럼프랑 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개월 전에 그 소호에 있는 호텔 안에서 네. 굉장히 그 고급 호텔이죠. 맨하탄 소호에 있는 네. 호텔인데 거기서 이제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그 아이폰 핸드폰을 네, 잊어버렸는데 네. 어떤 흑인 소년이 그 아이폰을 보는 거를 보고 네. 이게 자기 핸드폰이라고 그러면서 네. 거기서 막 그 흑인 소년의 그 핸드폰을 뺏고 막 거기서 막 아웅다웅하고 네, 거기서 네. 그 흑인을 밀치고 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기억하세요? 근데 저번에 들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네네. 네. 그 사건도 저희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여자분이 그 뉴욕 맨하탄 DA 네.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더라고요. 아. 예, 기소가 됐는데 저희는 그 흑인 소년을 변호를 해서 벤 크럼프 변호사님이랑 네. 그 민사 소송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민사 소송을 맡았어요. 네, 네. 그 흑인 아버지가 또 굉장히 그 유명한 음악인이시더라고요. 네. 네, 아하. 그 재즈, 네. 그 트럼펫 부르시는 분인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이랑 그렇게 그 소호 호텔에 이제 묵었는데 네. 그 백인 여자분이 그 자기 핸드폰을 어디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그 우버에서 놓고 내리신 거예요. 아. 차에다가 놓고 내리고 나중에 그 운전사가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네. 자기 핸드폰을 차에다 놓고 내린 거를 깜빡하고 그 로비에서 그 흑인 소년이 핸드폰 네. 똑같은 비슷한 뭐 핸드폰을 보니까 그게 자기 걸로 착각을 하고 네. 막 거기서 이제 완전 소란을 피웠는데 네. 저희가 그 소송도 저희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네. 네.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을 또 핸들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네. 한인분들도 억울한 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네. 예, 저한테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우리 정준호 변호사님께 연락을 주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17-300-0060, 917-300-0060번이고요. 또 전화를 하면은 혹시 그 교통사고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또 와주시기도 하나요? 제가 뭐 필요하면은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네, 갈 수도 네. 있는데요. 뭐 제가 안 가도 뭐 제가 전화상으로 제가 충분히 네. 뭐 애드바이스 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네.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예, 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어떻게 제가 뭐 경찰이랑 이렇게 네.
사고 정황을 설명하실 때 네. 조금 저희한테 유리하게 제가 네. 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제가 뭐 때로는 뭐 제가 경찰이랑 통화할 때도 있습니다. 네, 뭐 네. 저기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영어가 네. 좀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바꿔주시면 네. 제가 경찰이랑도 통화하고, 네. 뭐 제가 뭐 상대방이랑도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본인께서 해결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아까 네. 말씀하신 번호는 제 핸드폰입니다. 네. 제 핸드폰이니까 저는 뭐 주 7일 24시간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받아서 네. 제가 조언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아니, 교통사고 당하면은 정말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멘붕이 네. 되죠, 멘붕.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니, 사고 제가 나면. 그렇게 주변에다가 사고가 나면은 챙겨야 될 것들을 알려줘도 막상 사고가 나면은 꼭 하나씩 빼먹고 뭐 해야 되더라 막 이러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고, 뭐 평소에 영어를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막상 사고를 당하면은 설명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죠. 잘못 설명하셔서 피해를 당하셨는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님 핸드폰 번호라고 하십니다. 주 7일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하나 입력해 놓으시고요. 네. 필요할 때 전화 주세요. 네, 그러시면 네. 되겠습니다. 요즘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요즘에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주의하셔야 될 점 있으면은 조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뭐 이제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네. 이제 여름 휴가 많이 떠나시고 네.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타주에서 사고가 나셔도 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아. 네, 저희가 미국 전역에 오피스가 한 10군데 있고요. 네. 미국은 뭐 주가 50개 주고 네. 법이 조금 약간 틀립니다. 네네. 그래서 사고 나신 주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사고 나신 주 변호사가 사고 나신 주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고 나신 주 변호사 라이선스 있는 로펌에 네. 의뢰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뭐 타주에서 사고가 나시더라도 네.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다 네. 커버하고 있으니까요. 네. 정준호 변호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